한 백만장자가 자신의 경력에 집중하기 위해 연인을 떠났습니다. 23년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서 발견한 것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고 사랑에 대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별빛 하늘 레스토랑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들은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진 밤의 불빛들을 파노라마 뷰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상류층에 선호하는 장소였으며 크리스탈 잔의 짤랑거리는 소리가 세련된 웃음소리와 조용한 대화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창가에 한 테이블에서 50세의 남자인 전구진은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멍하니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흑단처럼 검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품이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짙은 갈색의 그의 눈은 수년간의 결단과 성공을 반영했지만 맞춤 정장으로도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사업적 성공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부동산 제국을 일궈냈고 그의 이름은 사치와 독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든 레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생각은 수백만 달러의 계약이나 미래의 인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최근 자주 그랬듯이 먼 과거로 떠돌았습니다. 성공이 함께 나누는 웃음과 별 아래서 속삭이는 약속으로 측정되던 시절로 그녀에게로 서연의 기억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헤이즐넛 색깔의 눈동자, 그녀의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결정을 내린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사랑보다 야망을 선택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전구진은 큰 꿈을 가진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대학 시절 그의 여자친구였던 서연은 그의 다치자 무조건적인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전구진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논쟁은 짧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전구진은 여전히 자신의 말이 메아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건 내 기회야. 놓칠 수 없어. 그녀가 나가면서 문을 닫는 소리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침묵이 귀가 멍해질 정도로 커질 때 그는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의 움직임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 여자가 막 들어왔고 전구진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몇 가닥의 은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파도처럼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체형은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녀를 특징짓던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전구진은 얼어붙은 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23년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갑자기 그는 다시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되어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즉시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이상하게 익숙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전구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갈색 눈, 똑같은 강한 턱선,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그는 더 젊은 버전의 자신이었습니다. 깨달음이 헤일의 힘으로 그를 강타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는 그와 너무나 닮은 이 젊은 남자, 그의 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의 의미는 그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서연을 떠났을 때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도 모르는 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란 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먼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망이 그를 눈멀게 해서 인생의 사랑을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마저 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구진은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채로 서연과 젊은 남자가 그의 테이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안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아들과 이야기하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을, 젊은 남자가 열정적으로 몸짓을 하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동산, 거물, 전구진 모든 것을 가진 남자는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부와 성공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 앞에서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구진은 와인잔을 들어 길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를 압도할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 이 운명의 반전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연과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그의 내면에서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능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전구진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가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알아가고 아들의 인생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저 어쩌면 서연에게 그들이 한때 나눴던 사랑이 여전히 재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웨이터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와 주문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전구진은 그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일이 그의 경력에서 마주한 어떤 협상이나 인수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구진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과 그의 아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전구진은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길은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너무 오랫동안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전구진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전으로 가득 차고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차고 한때 자신의 눈먼 상태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은 전구진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서연과 거의 확실히 그의 아들인 그 젊은 남자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갉아먹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굳은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망설임과 거울 앞에서의 연습 끝에 전구진은 마침내 서연에게 연락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몇몇 인맥을 통해 그녀의 번호를 알아냈고 각 벨소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마도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를 사로잡았던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전구진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잠시 그녀가 전화를 끊었나 싶었습니다. 전구진. 서연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은 놀라움과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알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구멍에 말이 걸리는 것을 느끼며 며칠 전에 별빛 하늘 레스토랑에서 너를 봤어.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지. 또 다른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요. 민준이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예상했던 확인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는 몰랐어. 맹세코 내가 알았다면. 뭐가요, 전구진 씨?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큰 꿈을 우리를 위해 포기했을 거예요.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23년 전의 전구진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모르겠어.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너를 떠나보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하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민준이를 알아가고 싶어.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어. 서연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구진 씨, 23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이제는 성인이에요. 당신이 그냥 나타나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알아. 전구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명확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당신들이 나를 즉시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저 기회를 달라고 할 뿐이야. 제발, 서연아, 적어도 시도할 수 있게 해줘.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민준이와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당신을 만나는데 동의한다면 그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거절한다면 당신은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래, 물론이지. 전구진이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몇 가지 세부사항을 더 주고받은 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전구진은 손에 든 전화기를 바라보며 그의 내면에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앞으로의 길이 어렵고 장애물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전구진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조차도 아들을 만날 가능성에 비하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거의 일주일이 지난 후 그는 서연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을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오후 3시 공원 중앙 카페에서요. 전구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회였고 그는 이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공원이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주문은 했지만 마실 수 없는 커피잔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각 3시 그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민준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서 함께 보니 전구진은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에 다가오자 그는 일어섰고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그의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버지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이제 그를 마주하고 보니 그 유사성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앉았고 테이블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전구진이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아, 내가 없었던 세월을 보상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기회를 준다면 네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민준이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전구진의 눈과 너무나 닮은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지금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전구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기 때문이야. 그가 인정했습니다. 성공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틀렸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길 기대하시나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전구진이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네가 그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면 네 인생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나에게 중요하고 이 모든 세월 동안 너를 위해 그곳에 있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민준이는 계속해서 전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영원처럼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서연이 마침내 개입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너에게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어쩌면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몰라. 민준이는 놀란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 자신만 해치는 거라는 걸 배웠어. 당장 그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야. 정구진은 숨을 멈추고 민준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젊은 남자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볼 뿐입니다. 정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고마워 민준아, 내가 받을 자격 이상이야. 그 순간부터 대화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구진은 자신의 인생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가 왔을 때 젊은 남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학 분야에서의 경력,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서연이 항상 그의 버팀목이자 무조건적인 지지자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구진은 아들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아들이 된 남자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동시에 그가 놓친 모든 것들로 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만남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정구진은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준이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이트, 아마도요.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에도 감사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희망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며 아들의 인생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몇 주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구진은 일에 몰두하며 민준이의 소식을 기다릴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옛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서로 모순되는 감정들의 내적 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병원에서 전공의로서 회진을 돌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영숙 씨였습니다. 민준아, 얘야,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구진을 만났다고 하더구나. 괜찮니?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조용한 구석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복잡해요. 알아, 내 사랑.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어머니가 너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마도 네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말이야. 호기심에 끌린 민준이는 할머니가 그가 몰랐던 이야기의 일부를 밝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구진이 떠난 직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고통의 순간에 그녀는 정구진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무나 상심해 있었어, 민준아. 영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정구진이 정말 그녀를 사랑했다면 경력을 쫓는 대신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단지 의무감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이 사실은 민준이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구진이 그의 인생의 일부가 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민준이가 항변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에게 연락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내 말이 맞아, 얘야, 영숙 씨가 인정했습니다. 정구진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하지만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지.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가 아버지 없이 자란 사실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민준이는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질문에 놀라 소파에 주저앉았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민준아, 너무 미안해. 두려웠어. 네가 아버지와의 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해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 엄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는 절대 엄마를 미워할 수 없어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네가 알 자격이 있었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내 고통과 자존심이 내 판단을 흐리게 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 민준이는 어머니를 껴안았고 수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구진 씨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를 알아가고 그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약간 물러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해, 내 사랑. 그리고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 지지할 거야.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전구진은 사무실에 앉아 산만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최근 몇 주와 마찬가지로 민준이와 서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들어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정우진 씨,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급하다고 하시네요. 전구진은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준이라고 하시는데요. 정구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잠시 후 민준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해 보였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말했습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물론이지. 모든 게 괜찮니?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 전구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제 존재를 몰랐다는 걸 방금 알았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은 전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몰랐어. 알았더라면 맹세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만을 원해요. 왜 이 모든 세월 동안 한 번도 어머니에게 연락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정우진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경력에 집중했어. 서연이 나 없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고 점점 더 어려워졌어. 그녀가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나에게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까 봐 두려웠어. 비겁한 변명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깊이 후회해.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봐요. 이게 모든 걸 해결한다고 프리텐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난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 볼 의향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전구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마.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경고했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나아가요. 알겠죠?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껴안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떠나려고 준비하는 동안 전구진은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언젠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니? 민준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전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눈에서 한때 아버지를 꿈꾸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구진 씨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민준이는 떠났고 전구진은 희망과 결의가 뒤섞인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언제나 가져야 했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몇 달은 모두에게 적응의 시기였습니다. 전구진, 서연 그리고 민준이는 새로운 가족 역학의 미지의 물살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의 만남, 매번의 대화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 지속적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병원 당직 시간에 맞춰 커피와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민준이는 망설였지만 점차 이런 작은 제스처들을 감사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밤 응급실이 특히 바쁜 날, 전구진이 민준이에게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어려운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잡한 골절로 온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 전구진이 음식 봉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복잡해요. 아이가 수술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전구진은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을까? 민준이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세요? 물론이지, 전구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그날 밤 전구진은 아이의 수술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비슷한 사례를 위한 기금도 설립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전구진의 새로운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자라나는 것을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마침내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수와 아마도 이름 붙이기를 두려워하는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민준이가 당직 중일 때 전구진이 서연을 커피 한잔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만났던 같은 카페에 앉아 있으니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서연아, 전구진이 부드럽지만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그리고 아마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수년간의 고통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의 반짝임도 있었습니다. 전구진 씨,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알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면 이해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이 모든 세월 동안 내 꿈을 쫓고 있을 때조차도 내 인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 오직 너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었지.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구진 씨, 나는...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 전에 그들은 그녀의 전화 벨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민준이었고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병원에 와주세요. 급해요. 서연과 전구진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일어나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대기실에서 창백하고 명백히 동요한 모습의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아들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예요.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세요. 서연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 그녀의 어머니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의 반석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혼자이고 임신했을 때 말입니다. 전구진은 서연과 민준이의 고통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둘 다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다음 몇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는 불안하게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전구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커피와 음식을 가져오는 것부터 의사들과 대화해 영숙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외과 의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했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48시간이 중요할 겁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껴안았고 전구진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강하셔. 너처럼 말이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수년 전 기억하던 것과 같은 걱정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의 마음 주위에 쌓아올린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병원 방문, 영숙을 돌보는 교대, 그리고 대기실에서의 조용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구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조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가 영숙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할 때조차 그들이 식사를 하고 쉬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서연과 전구진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전구진은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내 가족이야. 내가 계속 여기 있었어야 했어. 서연은 전구진의 손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당신을 잊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민준이에게 어떤 모습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전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나는... 하지만 그가 계속 말하기 전에 그들은 달려오는 민준이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당신들을 찾고 계세요. 이것은 민준이가 전구진을 아빠라고 부른 첫 번째 순간이었고 그 순간의 영향은 세 사람 모두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감정으로 가득 찬 채로 그들은 함께 영숙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구진, 서연, 민준이 사이의 역학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전구진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영숙이 쉬고 있는 동안 전구진은 병원방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그를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영숙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약간의 비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전구진이 돌아왔군요. 전구진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영숙 어머님, 저는... 아니, 내가 말하게 해요. 그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난 20년 넘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올 것에 대비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영숙이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죠. 그리고 내 손자는 당신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모든 말이 전구진에게는 칼날 같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난 당신이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을 위해 여기 있었던 것을 봤어요. 당신이 서연을 바라보는 방식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민준이를 대하는 방식을 그렇게 많은 사랑과 후회를 담아서. 전구진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요, 영숙 어머님. 당신들 모두를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말이에요. 영숙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글쎄, 당신은 그 기회를 갖게 될 것 같군요. 이번에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전구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한편 서연과 민준이는 잠시 쉬러 집에 갔습니다. 부엌에 앉아 편안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마침내 민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우리 삶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요. 서연은 놀란 듯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얘야, 나도 너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내 한 부분은 이번엔 다를 거라고. 그가 정말로 변했다고 믿고 싶어 해.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민준이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참 현명해, 내 사랑. 내 말이 맞아. 아마도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기회를 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전구진이 영숙을 돌보러 와서 그들을 교대할 때 서연과 민준이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구진 씨, 서연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가족이 되어볼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요. 모두 함께요. 전구진의
얼굴에 희망과 불신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아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구진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그는 팔을 벌렸고 처음으로 민준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듯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전구진이 그녀에게도 팔을 뻗었을 때 그녀는 주저없이 가족의 포옹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부재와 고통은 하룻밤 사이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과 상황이 파괴한 다리를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운명이 그들을 위해 몇 가지 놀라움을 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새로 형성된 가족, 유대를 시험하고 과거의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할 놀라움들이었습니다. 영숙의 회복이 진행되고 새로운 가족 역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침내 전구진, 서연, 민준이에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물이 잔잔해질 때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전구진이 영숙의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그는 오래된 편지들로 가득 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하나를 집어들어 열어보았고 그 내용이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숙 어머님, 전구진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뭐죠? 영숙이 다가왔고 전구진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오, 하느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구진은 편지를 읽었고 그의 얼굴이 혼란해서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편지들은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혔습니다. 전구진이 떠난 직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전구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썼고 임신 사실을 알리며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결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전구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 편지들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영숙은 눈을 감았고 수년간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 편지들을 가로챘어요. 서연이 너무 상심해 있었고 나는 당신에게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전구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실에 압도되어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서연이 그에게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고, 그녀가 그를 아들의 삶에서 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연과 민준이에게 말해야 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영숙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내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날 밤 그들은 서연과 민준이를 영숙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구진과 영숙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는 동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충격 속에서 들었고 그녀의 눈은 어머니에서 전구진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정말 미안해 내 딸아. 영숙이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전구진이 너를 상처 준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민준이는 한편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전구진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네 존재를 알았다면 즉시 돌아왔을 거야. 너희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서연은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로 전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왜 한 번도 내게 연락하려 하지 않았어요? 전구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전화를 걸었을 때 너희가 이사했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들었어. 난 네가 과거를 뒤로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방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모두가 이 사실들의 의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오해, 좋은 의도로 내린 결정들이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제야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이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 거죠? 서연이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얘야.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자신과 서로를 용서해야 해. 그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전구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는 결정할 수 있어. 영숙은 여전히 조용히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고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언젠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수년간의 사랑과 감사가 배신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용서할 거예요, 엄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가족이 서로를 껴안는 동안 모두가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치유되기 시작한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화해를 위한 새로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 사실의 공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비밀들이 묻혀 있었고 곧 그 비밀들이 밝혀져 그들이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유대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편지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 후 며칠은 가족 모두에게 긴장되고 감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각자가 새로운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사이를 오갔고 민준이는 감정을 처리하려고 병원 일에 더 몰두했으며 전구진은 서연이 그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과 더 열심히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전구진이 병원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하고 있을 때 그는 익숙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전구진, 한 여성의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정말 당신 맞아요? 전구진은 돌아서서 그 여성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미연 씨,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거의 20년이 되었네요. 틀리지 않다면. 여기서 뭐 하세요? 전구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저는 가족과 다시 연결하고 있어요. 미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가족이요? 혹시... 네. 전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과 제 아들 민준이요. 미연은 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오 하느님, 정구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정구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 씨? 미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이 떠난 직후에 서연과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는 너무나 상심해 있었고 임신한 채로 혼자였죠. 저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이 도시를 떠나 새 삶을 시작하라고 제안했어요. 정구진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전구진 씨. 미연이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사라지면 당신이 돌아올 거고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이고 끔찍한 짓이었다는 걸 알아요. 수년간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어요. 전구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에 압도되어. 세상의 미연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에게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을 빼앗아 갔어요. 알아요. 미연이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돌아와서 그들과 다시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비밀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없었어요. 전구진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에게 말해야 해요.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한편 병원에서 민준이는 긴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희귀한 상태의 환자가 도착했고 실험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이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헌신으로 인해 이 절차를 주도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는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등장, 밝혀진 비밀들, 새로운 가족,
역학 모든 것이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공원으로 돌아가서 전구진은 미연을 혼란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에게 말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전구진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사실을 가족에게 전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대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전구진이 물었습니다. 걱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엄마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전구진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잠시 잊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이겨낼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야. 기억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들이 영숙의 상태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하러 가는 동안 전구진은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의 가족은 그의 지지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영숙의 병실 밖에서 그들은 수술복을 입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들아? 전구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뭉쳤습니다. 전구진은 서연과 민준이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미연에 대한 진실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가족의 유대가 어떤 폭풍우도 견딜 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구진, 서연, 그리고 민준이는 영숙의 회복을 기다리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나누며 가족의 힘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